문화 정치 식량의 수탈 1930 민족말살 평창기지 맴맴 1910년 일본이 한일합병을 하면서 우리를 완전히 먹고 지배하게 됐죠. 그 지배 형태가 10년마다 바뀌었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1910 무단 통치 토지의 약탈 한일합병 이후에 일본이 조선총독부라는 식민 통치 기구를 세워요. 그리고 1910년대 무단 통치를 실시합니다. 무단 통치가 뭐냐? 헌병 경찰이 총칼로 위협을 하면서 무력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럼 헌병 경찰은 또 뭐냐? 이런 일반인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군인들을 상대로 한 경찰이거든요. 그러니 뭔가 더 강압적이겠죠. 또 헌병 경찰들은 즉결 심판권이란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장까지 가지 않고 자기가 결정해서 뭐 벌금형이나 태형이나 이런 걸 마음대로 부과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횡포가 심했을지 짐작이 가죠. 지 맘에 안 들면 막 때리고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총칼을 찬 헌병 경찰들을 곳곳에 주둔시키고 심지어는 관리나 학교 선생님들까지도 칼을 차고 들어가서 수업을 했으니 뭐 말 다 했죠. 또 우리한테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빼앗아가요. 교육도 일본어 중심의 교육만 강요하고요. 우리에게는 고등교육을 시키지 않고 그냥 단순한 실업교육만 실시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경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경제 정책을 시행하는데 일단 토지를 약탈해요. 토지조사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토지를 신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꼼수를 쓰냐면 신고 기간도 굉장히 짧고 그 절차도 아주 복잡하게 해놓은 거예요. 뭐 신고한 사람도 있고 내 땅인데 굳이 신고를 해야 하면서 안 한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신고를 안 한 사람은 어느 날 일본 놈이 와서 토지를 몰수해 가는 거예요. 아니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우리 땅인데 신고 안 했다고 뺏어가는 법이 어딨냐 이렇게 따져봐야 소용이 없어. 그럼 신고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고하면 세금을 또 엄청 많이 부과해요. 이러나 저러나 우리 걸 뺏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던 거죠. 이렇게 몰수한 땅은 일본인들에게 헐값을 팔아 넘기게 돼요. 이러면서 우리는 있던 땅도 뺏겨가지고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고 일본은 대지주가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또 회사령을 공포하는데 이게 뭐냐면 회사를 세울 때 조선 총독부에다가 허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허락을 잘 해줬을까요? 당연히 우리한테는 허락을 잘 안 해줬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점점점 가난해지고 일본인들은 점점점 부를 독차지하게 되지요. 1920 문화 정치 식량의 수탈 1920년대에는 문화 통치를 하는데 그 배경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1919년 3.1운동이 있었고요. 그 만세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잖아요. 만세운동을 하는 우리 백성들을 보고 깜짝 놀라게 돼요. 자기네들은 총칼로 우리를 위협하는데 우리는 무기? 아니고 태극기 하나 달랑 들고 나왔고 막 만세를 외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강심장입니까? 와, 조선인들은 무력으로 누를 수가 없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정책을 좀 바꿔요. 문화통치를 시행하게 되는데 문화통치, 이런 뭔가 좀 부드러워 보이죠. 그 내용을 좀 보면 헌병경찰을 보통경찰제로 바꾸고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도 일부 허용해 주겠대요. 그리고 학교도 더 늘리고 교육 기회를 확대해 주겠다고 해요. 그리고 회사령을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꾸겠대요.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많은 걸 허용해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정말 우리를 위한 정책이었는지 한번 비교해서 살펴봅시다. 보통 경찰로 바뀌긴 했지만 그 수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런 검열을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 뭐 삭제가 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학교도 수는 늘어났지만 우리의 진학률은 훨씬 더 낮았고요. 그리고 한국인 회사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일본인은 더 많이 늘어났어. 그래서 오히려 우리 기업들의 타격을 입게 돼요. 혹시 뭐 밀정이나 암살 같은 영화 본 적 있어요? 거기서 보면 일본이 우리에게 첩자를 심어가지고 같은 민족끼리 서로 의심하고 편을 가르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친일 세력을 키워서 우리 민족을 서로 이간질시키고 분열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식량의 수탈이 심해져요. 쌀 수확량을 늘리자라고 하면서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걸 실시해요. 그 결과 쌀 생산량이 좀 많이 늘어나긴 했거든요. 그럼 우리 백성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냐? 아니죠. 일본이 그 늘어난 양보다 더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는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930 민족말살 평창기지 맴맴 1930년대 일본은 계속 미친 듯이 전쟁을 벌이는데요. 이때 전 세계가 대공황의 경제 위기를 겪을 때였어요.
일본은 식민지를 많이 만들어서 이걸 극복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 과정에서 민족 말살 정책을 실시해요. 우리 민족의 씨를 말리자. 말 그대로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고 일본인화 시키려는 정책이었어요. 그래야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게 하죠. 그래서 우리말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일본말만 쓰게 하고요. 우리 역사도 이제 가르치지 않아요. 신문도 모두 폐지를 해요. 그리고 창씨 개명을 해서 우리 이름도 전부 다 일본식 이름으로 고치라고 해요. 창씨 개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수업도 못 받고요. 배급도 못 받아요. 이렇게 불이익을 많이 줘서 다 고치도록 강요를 했어요.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하는데 신사참배가 뭐냐면 신사에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신사는 뭐냐? 전쟁에서 공을 세운 일본 장수들이나 또 일본의 그런 조상들을 모셔놓은 사당이거든요. 거기 가서 절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남의 나라 조상에게 절을 해? 일본 장수면 우리 원수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리고 일본 왕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서약을 막 외우라고 하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너는 일본인이야 일본인이야 하면서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병창기지로 삼게 되는데 병창기지가 뭐냐면 전쟁에 필요한 군수 물자를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북쪽에 지하자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지하자원을 많이 캐가지고 가서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끌려가서 많이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어린 소년병까지 막 보냈다고 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일본, 중국, 사할린 뭐 이런 데 끌려가고 군수 공장에서 혹사를 당하기도 하고 여성들은 위안부로 끌려가서 많은 고초를 겪기도 하죠. 또 무기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뭐 농기구, 가마솥, 제사도구, 뭐 심지어는 요강까지 들고 갔다고 해요. 자, 이렇게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받은 순환들을 살펴봤어요. 이런 갖은 순환에도 우리 말, 우리 글,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버텨온 조상들에게 감사를 하게 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역사의 달인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해봅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1910 무단 통치 토지의 약탈 1920 문화 정치 식량의 수탈 1930 민족 말살 병창기지 맴맴